우리 이 전력 산업이 에디슨 이후로 한 100년, 110년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올해를 원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코비드 부분이 또 우리 전력산업 매출 감소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쳤고, 그게 한 2% 돼요. 1960년대 이후로 우리 전력산업의 전력 매출이 줄어들거나 딱 3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IMF 때 98년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19년, 그 다음에 작년은 코비드 때문에 엄청나게 컸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과거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전력산업에서 이렇게 매출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작년 12월 말에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의 또 큰 그림들이 탈석탄이라는 이슈가 우리 실제로 발전사와 한전과 전력거래소, 우리 전력산업계에 이제 영향을 준 게 틀림없고 엄청난 영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10월에 국회에서 탄소 중립 부분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에다 또 하나 더 첨언을 이렇게 하면 그린 뉴딜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됐죠. 2025년까지 디지털 이코노미와 그린 이코노미 두 개의 축을 가지고 2025년까지 이렇게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라는 뭐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이 이렇게 이제 있어 왔는데요. 사실은 2021년은 우리가 여러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게 탄소 중립에 대한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설정을 해놨는데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전력산업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이렇게 이제 줄 거고, 어쩌면 우리 이 전력산업이 에디슨 이후로 한 100년, 110년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올해를 원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 수요가 그렇게 계절적 요인 외에는 그렇게 증가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여름철, 겨울철에 일시적인 전력 수요는 기온에 따라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판매량 부분은 그렇게 급증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서서히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거나 감소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는 지금부터 뭐 한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그 사이에는 그렇게 급격한 전력 수요는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수립한 석탄의 대출, 그 다음에 일부 원전의 이런 대출 부분이 수급 안정성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지금 언론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주택용 소비자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왜 일반 주택용 소비자들이 산업용 전기 사용자들을 교차 보조해야 되냐? 우리는 비싸게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 소비자들은 싸게 전기를 썼냐? 그런 사실은 한 10년,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 부분이 왜 그런 착시 효과를 일반 주택용 소비자들이 가져오는가 하면 누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진제의 한여름철에 한시적으로,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전기를 많이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때 그런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단가가 산업용보다 높죠. 근데 이게
연간 평균을 이렇게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래서 누진제 부분에 대한 이제 개편에 대한 첫 번째 단추로 올해부터 시작된 정책이 주택용에 대해서도 개시별 전기요금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전체 스마트 미터가 이제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전체 소비자들한테 적용하는 부분은 이제 뒤로 미뤄놓고 2021년 올해 제주도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시범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진제가 상당히 완화된 형태의 산업용과 일반용, 그 다음에 교육용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계절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달라지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상당 부분 일반 소비자들의 이제 착시 효과라든지 오해 이런 부분이 거둬질 거라고 보고요. 일단 2050년 탄소 중립을 대한민국이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피할 수가 있으면 중국처럼 2060년으로 딜레이를 한다거나 그런 대안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피할 수 없으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요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 최소화 길을 갈 거냐. 탄소 중립이라는 게 비용을 수반을 하는데 철저한 계량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각 부문별로, 부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우리 전력 부문, 전환 부분이죠. 열하고 전기를 이렇게 이제 공급해주는 전환 부분, 그 다음에 수송,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빌딩, 건물, 이 네 가지 요소가 큰 요소입니다. 각 부분별로 어떠한 길을 가야 비용 최소화가 되느냐,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역으로 생각하면 향후 30년 이내, 오늘의 2020년이라 잡고 2050년까지 30년의 이제 기간이 이렇게 걸쳐 있는 건데, 이 동안에 엄청난 산업의 변화, 기술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역으로 에너지 부분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유가 수준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는 하지만 연간 수입하는 에너지 금액이 한 1,000억 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유가 떨어지면 한 750억 불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석유, 유연탄, 그 다음에 가스, 우라늄 이런 식의 이제 원료를 연료와 원료를 해외로부터 이제 도입을 하는데 그게 1,000억 불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럼 우리나라 총 에너지 수입액이 이게 한 3분의 1 정도 돼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제3의 기술로 이제 제3의 방법으로 이렇게 무탄소로 전환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역으로 그만큼의 시장이 열려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술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할 거냐? 지금 선방하고 있는 기술은 예를 들면 이제 2차 전지죠. 배터리, 특히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같은 이 산업을 어떻게 이제 끌고 갈 거냐? 먹거리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용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의 형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동시에 고민하면서 각 부문별로 전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탄소 중립으로 이렇게 갈 거냐. 그 다음에 수송은 수소차와 전기차를 어떤 역할을 분담을 할 거냐. 건물은 어떻게 갈 거냐. 제로 에너지 하우스로 갈 거냐 아니면 제3의 방법이 있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GDP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8%에서 30% 정도 됩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전 세계에서 높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독일이 제조업 비중이 높다고 해도 한 22%,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조업이 망하면 국가 경제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정도니까, 이 제조업에 어떻게 하면 그린 인프라를 싸게, 그 다음에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거며, 이 기존의 산업 체계를 앞에서 말씀드린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산업 체계로 전환을 30년 이내 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경제적 편익, 그 다음에 이런 수준을 나중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취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탄소 중립 부분을 전력 부분의 재생에너지의 뭐 비중을 2050년 80%, 90%, 100%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뭘 먹고 살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거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력 부분은 이 계통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상당히 좀 불리해요. 중국 대비도 불리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촘촘한 정책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렇게 녹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상당히 이 고민의 깊이가 저는 탄소 중립을 마련할 때 더 깊어야 된다. 순수하게 기존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2020년이 넘어가는 순간 저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계속 이렇게 이제 가해줘야 되는데, ESG가 꼭 국내의 기업에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리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EU에서 이야기하는 뭐 탄소 국경세 이런 부분이 실제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00% 그렇게 간다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기업은 사전적 차원에서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기존의 인프라 혹은 뭐 하나의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여건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에너지를 통해서 상품의 생명력, 제품의 생명력, 기술의 생명력을 더 이렇게 이제 끌고 간다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발적 수요 창출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규모 신재생을 확보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